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멤버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네, 자동화 생각에 내가 기억을 하긴 바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 네,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도저히 받아주질 않아. 아, 참네. 나도 따로 했어야 되는 거야? 아이씨. 앨리스 어떻게 하나 보자. 참네. 앨리스 어떻게 하나 보자. 부담스러워요. 네, 저는 데이터 잘 알고 있는 앨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 데이터홀릭은 유튜브 팟빵,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그 외에 저희도 모르는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계정, 트위터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홀릭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카카오뱅크 계좌로 매월 초에 3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기동량님, 눔나님, 매월 15일 만원 후원해주시는 문누나이칠님, 팟빵으로 2만 원 정기 후원해주시는 막송님 감사합니다. 박 박사님 반대로 나와야 돼요. 그래, 반대로 반대야. 손을 하셔야 돼요. 이쪽이잖아. 이쪽이라고? 네, 그래요. 그쪽으로 하셔야 돼요. 이쪽이야. 네. 왜요? 여기선 우리가 볼 땐 그렇게 보여요. 아, 나 미러에서 반대로 나오는구나. 예, 그런 그렇습니다. 거였어. 여태까지 네. 그래서 분열한 거구나. 그래서 그래요. 저렇게 이겁니다, 이거. 박 예. 박사님이 끊임없이 가리키는 저 계좌 데이터홀릭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공지사항, 채널 정보 그리고 유튜브 화면으로 후원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충격이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녹음, 편집, 컨텐츠 제작에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홀릭은 데이터 관련 분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저희 방송에 맞아요, 거기에요. 광고를 넣거나 데이터 관련 교육을 의뢰하시려면 data홀릭4@gmail.com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나 이거 왜 거꾸로 하나 했어? 그래서 그랬던 거군요. 아, 진짜? 나 전에 영상들 봐야겠다. 뒤집어지나 진짜로?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 이거 손? 이쪽이요. 김 팀장님 쪽으로 가요? 이쪽이요? 아, 박 박사를 이쪽이요. 가르치고 있어요. 가운데. 이쪽이요. 그렇죠. 진짜? 그럼 나도 어. 이렇게 했었어야 아까 저 밑으로 가는 거였네? 맞아요. 그쪽이에요. 네. 그러네요. 네. 저는요? 어. 저는 맞는 방향이에요? 저도 맞는 지금 방향이에요. 방향이에요. 예. 나는 왜 맞지? 뭐지? 미러링이 아닌가 보죠? 김 팀장은 자기 볼 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니요. 나 거울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그래요?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울 볼 때처럼 어? 움직이는 게 미러링이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 미러링 지금 다른 프로그램 쓰고 해서 하나 봐요. 그런가 보네요. 요 스팀 야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데서 하고 있나 봐요. 네.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네, 바보 얘기 그만하고 이제. 사람 삿대질을 이렇게 해야 되네 우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그러면 최용준 님 다시 게스트분 모셔보도록 할까요? 네. 와우. 네. 와. 홍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이번 방송에서 또 용준 님을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자기소개 해 주시겠어요? 네. 한 달 전에 여기에서 RStudio 컴프 참가 후기로 나왔고요. 저번 팟캐스트 에피소드에서 언어학을 하러 나온 최용준입니다. 지금 미국 펜실베니아주 유펜 대학에서 언어학 박사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용주님 그 석사하고 그다음에 학부 과정도 언어학을 하셨나요? 다른 전공 하셨다고 그랬었나요? 맞아요. 언어학을 했어요. 그래서 학부 때도 언어학만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석사랑 박사가 합쳐서 대학원 과정을 한 곳이 많아서 저는 지금 박사 과정 하는 곳에서 학사도 같이 따고 있습니다. 석박 통합 이런 거구나. 통합 네, 과정. 맞아요. 네, 오늘은 그 최근에 용주님이 재밌는 연구를 진행하시고 또 학회에서 발표까지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어떤 연구 하셨는지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 논문 링크를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일단 연구의 제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제목을 일단 영문으로 읽어주시면. 영어로 일단 Language Specific Effects on Automatic Speech Recognition Errors for World Englishes 이라는
네. 영어 너무 듣기 그래서 평가하는 줄 알았어요. 네. 네. 언어 간의 이것도 살짝 네. 언어 간의 그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가지는 편향성, 그런 이제 퍼포먼스의 그 차이점 이런 거를 네, 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연구를 했던 논문입니다. 우리말이 더 어려운 것 같다 뭔가. 네, 제가 일단 팝하고를 여기 맞아요. 저거예요. 네. 저것도 여기에 읽어볼까요? 주요 용어가 오토매틱 스피치 리커그니션 에러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지? 그 다음에 랭귀지 스페시픽 이펙트라는 게 있고, 그죠? 네, 요게 이제 네. 핵심 키워드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월드 잉글리시는 뭐예요? 월드 잉글리시는 이제 네. 영어를 그 제2 언어로 안 써도 영어를 이제 제1 언어로 교육받고 그렇게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아시아계에서도 몇 개 있고 그리고 유럽에서도 많이 있고. 홍콩이라든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통틀어서 월드 잉글리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홍콩 잉글리시, 뭐 싱가포르 잉글리시, 뭐 아니면 인도. 네덜란드, 네, 뭐 그 뉴질랜드 잉글리시 막 이런 데를 그냥 월드 뉴질랜드. 잉글리시라고 말합니다. 세계의 영어. 그러니까 각 뭐 특정 미국 국가가 영어나 아니고. 영국 영어 같은 특정 뭐 영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일반 영어스러운 뜻이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각자의 특별함이 있는데, 근데 그냥 통틀어서, 네, 세계에서 사용하는 영어들, 이렇게 영어를 이제 plural로 말할 때 쓰는.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특성을 배제한 일반으로서의 영어라는 그런 네. 의미겠군요. 네. 그래서 뭘 연구하신 겁니까? 그러게요. 내용 어떤 내용이에요? 궁금해요. 네, 그래서 들어야 무슨 단어인지 알 것 말씀드렸다시피,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에 집중을 먼저 하자면은 그 짧게 말해서 ASR이라고도 말하는데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게 그 음성 인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뭐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까먹어서 그 뭐죠? 빅스비? 뭐 제품이요? 그렇죠. 네, 빅스비, 빅스비. 삼성 빅스비가 시- 대표적이죠. 그쵸. 네. 네, 시리 맞아요. 같은 거. 네. 네, 미국에서는 또 막 아마존 에코 막 이런 것처럼 음. 그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거를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아듣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ASR 아니면은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근데 그게 이제 모든 이렇게 테크놀로지 또 똑같은 상황이지만 다 맞는 거는 아니잖아요. 뭐를 말해도 틀리게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이런 에러를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근데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얼만큼의 에러가 나는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게 이제 ASR 시스템의 에러를 연구하는데 근데 그게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차이점이 있냐. 그래서 제2 영어로 사용하면은 더 나쁘냐 아니면은 뭐 홍콩 잉글리시를 쓰는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막 네덜란드 잉글리시를 쓰는 사람들보다 이 시스템이 인식하기가 더 어렵냐 이런 거를 주제로 한 연구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제가 이제 전 아이폰에 시리를 자주 사용하는데 제가 하면은 말을 참 잘 알아듣는데 저희 아내가 하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어디에서 오는 차이인가? 같은 시스템인데 네. 이런 걸 연구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지금 얘기가 오. 생각났어요. 저도 비슷한 걸 겪은 적이 있는데 저희 첫째 애기가 얘기를 하면 구글 음성 인식기에서는 아예 글자도 안 들어가요. 오. 네, 아예 그게 그 사람의 발화가 아니야, 그냥. 근데 제가 얘기하면 아주 조용히 얘기해도 잘 들어가요. 그래갖고 너무 고민을 하다가 애기한테 목소리를 굵게 한번 해봐라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 잘 들어가는 거예요. 우와. 아마 이게 학습 이렇게 데이터에 데이터가 별로 안 들어가 있었나 보네. 아니죠. 하이 피치가 적다는 얘기인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여성 발성이 적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 거고. 네, 그러네요. 애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여성 발성이 좀 더 가까운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남자 아, 데이터들 가지고 이런 그랬을 데이터에서도 수도 편향이 있다.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요런 걸 연구하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건가? 이걸 네. 해결하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편향성이 데이터로 증명이 되는가라는 걸 연구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정확히. 네. 다 이해됐다. 제목 이제 이해됐어요. 제목이 이해가 됐어. 네. 다 근데 이렇게 이제 이거를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이거를 영어에서 연구를 하신 거다. 네.
영어가 음. 아무래도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게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 차별점을 연구하기에는 사실 영어가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 음. 그러네요. 하나의 언어인데 사람마다 비교할 수 발음마다 있으니까. 차이점이 많이 난다. 네. 아니 아. 그래서 그러게요. 영어를 생각해 보니까 용주님만 해도 거의 영어 네이티브실 텐데 한국어 베이스인 상태에서의 영어 네이티브신 거잖아요. 그쵸. 네. 처음으로 음. 영어가 네, 제 second language. 네. 네. 뭐 그렇긴 그러니까 그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 영어 발음을 하시는 분인 거잖아요. 네, 그쵸. 용주님 그치. 스스로도. 그러니까. 네.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영어를 쓸 때와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영어를 쓸 때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있고요. 네, 맞아요. 아 그럼 여기서 이 랭귀지 스페시픽 이펙트라고 하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군요. 이 그 랭귀지가 뭐냐, 이 사람이 여기에서 쓴 랭귀지가? 네, 맞아요. 그래서 제1 언어의 이제 영향이죠. 영어를 쓸 때의 발음. 근데 아. 이거를 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대상들, 그러니까 그냥 녹음 파일이죠, 사실. 사람들, 여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말을 한 거를 녹음한 파일들. 거기에 속해 있는 스피커분들은 영어를 그래도 많이 얼만큼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쓰는 영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연구를 한 영어들은 그냥 영어도 잘 쓰는데 그래도 영어를 제2 언어로 습득을 했기 때문에 제1 언어의 영향이 얼만큼 이렇게 보이는, 좀 살짝 섞여 음. 있는 발음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는 어허. 잘 하는데 그냥 발음이 좀 다른 표준어보다는 네, 그런 그러면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간 음. 성룡의 영어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예. 성룡? 그쵸. 영어 배우 성룡. 영어 엄청 잘하세요. 아니 성룡을 용주님이 못 알아들으셨을까 봐. 브루스 아. 리 아니에요? 노노노. 아니. 제키찬? 브루스리는 아니, 체키찬이지. 네. 아 그래. 체키찬도 브루스리는 다른 하여튼 사람이 이제 아 그런 잠깐만. 성룡? 이거 네. 이거는 미국에서 세대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박 박사. 아 그래? 아 잠깐만. 성룡 말고 누가 어. 있지? 아 이런 너무 어려운데. 랩몬스터. 네. 뭐 어쨌든 뭐야. RM. 네. RM. 네. BTS의 네. RM. 네. 야. 그러면은 그런 그 네. 용주님 이 연구가 그 진행됐던 순서를 한번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어떤 절차로 네. 연구가 진행이 되었는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현상을 좀 이렇게 '현상이 있다.'라는 걸 일단 인식을 하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더 잘 알아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맨 처음이죠. 일단 뭘 리서치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제 토픽이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 그거는 문제. 이제 네, 연구 문제를 파악하고 그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전에 연구들이 무엇이 있었는가 그거를 이제 먼저 살펴봐야 돼요. 연구를 하는 상태에서는. 왜냐하면은 똑같이 벌써 연구했던 거를 다시 또 연구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이제 그럼 좀 새로운 교수님한테 거를 연구를 혼나죠. 해야 되는데. 그쵸. 교수님한테 혼나요. 그러면은 네. 이제 저희가 그래서 리터러처를 이렇게 옛날에 했던 연구들을 봤을 때는 그 박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피치에 따라서 ASR 시스템이 이제 에러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이 말할 때 더 인식을 잘 못한다. 이런 결과도 있었고요. 또 아니면은 어. 그 미국 안에서도 이렇게 억양이 달라요. 미국 안에서도 그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로 쓰시는 분들께서도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어를 쓰거나 아니면 뉴욕에서 영어를 쓰거나 거기에도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데 그런 이렇게 방언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음. 그런 점에서 이렇게 ASR 시스템이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어떻게 차별을 하냐 그런 리서치는 많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제2 영어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 관한 리서치는 별로 없더라고요. 아 미국 그래서 내에서의 네, 비교는 많은 미국 반면에 내에서나 아니면 영어를 기존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들을 가지고서 하는 리서치는 많았는데 음. 근데 이제 세컨드 랭귀지 스피커에 관한 리서치는 별로 없었다. 근데 그게 음. 왜냐하면은 사실상 요즘 들어서 데이터가 많아진 거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데이터가 별로 없었대요.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어 엄밀히 말하자면 이렇게 파는 그런 그 시스템들이 별로 없었던 거지. 그쵸. 일단 커머셜한 제품이 프로덕트가. 팔려야 데이터가 네. 쌓일 거고 그러고 근데 나야 연구도 왜 하니까. 논네이티브 스피커가 왜 굳이 자기의 제일 언어가 있는데 왜 영어로 이렇게 음. 자동 음성 시스템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필요가 없는 거죠. 마켓 음. 스탠드포인트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네요. 네. 네.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게 뭐냐, 이제 줌 이런 비디오 컨퍼런싱, 그리고 당연히 이제 코로나 이런 시대로 인해 가지고 데이터 수집이 더 많아졌고 그런 오. 이슈가 더 많이 이렇게 화제성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사람들 간에 어. 나는 똑같은 이제 영어를 제2 언어로 하는 스피커인데, 근데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시스템이 더 잘 듣고 대신에 뭐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영어를 쓸 때는 더 못 듣고, 왜 이런 걸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런 식으로 그냥 이 기존에 있는 논문들 읽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토픽을 잡았습니다. 맨 처음 스텝으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재밌네. 것처럼 사실 화상 미팅 할 때 여러 시스템이 자동 자막을 제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아무래도 음성 때문에 생기는 정보 전달에 비해서 어차피 인풋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면 전달을 좀 더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리를 듣지 못하는 환경에서 컨퍼런스에 참석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자동 자막이 약간 이런 비디오 컨퍼런스에서 되게 보조적인 역할이지만 메인 기능, 킬러 기능으로서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선 잘 없어. 이제 영어는 좀 더 잘 성능이 좋으니까 많이 썼던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리모트 원격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짜 전 세계의 사람이 한꺼번에 비디오 콜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때 왜 내 말은 자막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같은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지금 들으면서 맞아, 그런 문제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줌과 같은 이런 툴에 음성 인식 기능이 어떤 목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박 박사 얘기한 그런 그 자막을 달기 위한 목적인가요? 네. 주로 어. 자막인 것 같아요. 줌 같은 주로 곳에서는. 자막. 네. 어허. 사람들이 읽으라고 하는 그 자동으로 자막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뭐 아니면은 ASR 시스템이 사실 사람을 위해 자막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이제 뒤에 또 백엔드에 있는 NLP 모델한테 인풋을 또 이렇게 주는, 모델끼리 이렇게 인풋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해요, ASR이.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그러면 말하는 걸 데이터가 듣고서 정확하게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좋은 맞아요. 데이터를 생성해서 모델에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문제의식의 시작은 지금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ASR의 성능의 개선이 다양한 데 쓰일 수 있다. 약간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문제의식은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은 이제 데이터 수집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네요. 차별성이 있다고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이제 뭐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였냐면은, 말씀했듯이 이렇게 줌 같은 곳에서 그 트랜스크립션, 그 자동 자막 이런 거를 해주고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줌을 이제 제가 듣기로는 한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연구를 해봤어요. 그 아날리시스를 해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줌이라는 비디오 컨퍼런싱 이 앱이 있고, 그리고 어터라는 수달 영어로 수달인 어터라는 그런 그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줌 안에서 사용되는 시스템인데, 그거를 따로 가져다가 그 시스템 안에다가 여러 사람들이 하는 영어 녹음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트랜스크립트를 가져다가 기존에 읽었던 그 녹음 파일의 원본 텍스트를 비교를 해가지고 얼마나 틀렸는지를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거 애널라이즈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실험 사용자들 확보해갖고 다 발화하게 그러니까 말을 해보게 시킨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인력은 안 돼서 이 기존에 있는 코퍼스를 갖다가 저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데이터. 그것도 사실 저희가 좀 럭키했던 게, 그 코퍼스가 그 언어학자 어떤 한 분이 그거를 만든 코퍼스가 있더라고요.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러 나라에 있는 영어를 수집을 해가지고 모아놓은 코퍼스. 사실상 언어학 그것도 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였어요. 영어의 차이점, 어느 나라에 쓰냐에 따라서 영어의 차이점을 연구하려고 쓴 코퍼스가 있는데, 그거를 네네. 저희는 그냥 그대로 갖다가 오터에다가 업로드 해가지고, 오터가 이제 어떤 영어를 쓰냐에 따라서 다른 성능을 보이냐,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한 거였어요.
와, 음성 파일이 와, 엄청난 있었는데 연구네요. 그걸 그 사용하신 데이터 만드는. 거구나. 아. 네네. 이렇게 그래서 한 코퍼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렇죠. 총 한 3,00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와. 3,000명의 사람들 스피커들의 녹음 파일. 그럼 국적은 몇 개 정도 됐어요? 그 코퍼스에 있는? 국적은 저희가 일단 연구에 쓰였던 거는 한 20 몇 개의 국적인 분들의 녹음 파일을 썼고요. 왜냐하면은 어떤 나라들은 더 그 스피커가 너무 적어가지고 그 통계학적으로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예를 아, 들어서 대표성이 없는 네, 것들은 빼고. 맞아요. 아랍어 중에 어떤 사투리 막 거기에서 3명밖에 없다 막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자면 나라별은 아니라 이제 그 제1 언어에 따라서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 그쵸, 그쵸. 네, 예. 맞아요. 일단 데이터를 그러면 수집하는데 고생을 하시진 않았네요. 코퍼스 맞아요. 덕분에. 고생은 안 했고 그리고 근데 코퍼스에 대해서 잠깐 알려드리자면은 네. 그 코퍼스 수집은 그쪽도 이제 언어학자가 이렇게 수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그냥 온라인에다가 그 시티즌 사이언스라는 컨셉이 있는데 그냥 민간인들이 이제 그 사이언스 과학 발전에 그 기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네네. 이것도 그 프로젝트 그 큰 이제 프로젝트 컨셉트에 있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읽을 그 패시지 문장을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업로드를 하고서 이것을 읽고서 녹음을 해가지고 뭐 서브밋을 해라. 그렇게 그냥 인터넷에다가 준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가지고 알아서 데이터를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봉사 고집을 활동하신 했더라고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개개인들이. 3,000명이라고 하긴 했지만 한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사실. 그게 3,000명까지 아, 모으기가 90년대인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굉장히 와. 오랫동안 길게 이어져 왔던 프로젝트의 결과물인 거네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였다는 네, 것이. 맞아요. 그래서 대박이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다음 연구를 하신 거예요? 먼저 네, 가설을 만드신 그래서 건가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가설은 그냥 사람들끼리 차이성이 있을 거다. 그냥 제2 언어 영어나 아니면은 그냥 다른 나라에서 쓰는 영어라고 다 차이가 똑같지는 있을 않을 거다. 거다. 그런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아주 심플한 가설을 가지고서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봤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베리어블이 이제 그 에러 레이트라는 그런 베리어블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기존에 읽었던 텍스트랑 그리고 그 자막으로 나온 텍스트랑의 차이점이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나는지를 측정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정답이 말씀드리자면은 있으니까. 네, 정답이 있으니까. 읽은 게 네네.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이름이 이제 word error rate이라는 그런 매트릭인데 그게 아주 쉬워요. 그거를 calculate를 하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뭐 시장에 갔다라는 문장을 말했는데 시스템은 나는 학교에 갔다라고 들으면은 틀린 거는 시장을 학교로 잘못 이렇게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네. 틀린 거 개수 하나, 그리고 총 말한 단어 횟수 3개. 그래서 1분의 3, 33% 에러.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렇게 칼큘레이트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도 그냥 쓰는 그런 매트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그냥 전체 네. 문장에 쓰인 단어 중에 틀린 것의 비율.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녹음 파일본마다 그렇게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언어별로 이렇게 그거를 평균이 낸 거죠. average. 아하. 네. 언어별로 비교를 그래가지고 한다. 평균 내서. 언어마다의 average error rate가 있다. 그렇게 그것이 이제 데이터의 기반이었어요. 우리가 analyze를 네. 할 데이터의 기반. 아하. 그랬더니 분명한 차이가 있던가요? 네, 결과가 그래서 어땠어요? 많이 네.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많아요. 하나 네. 또 네, 많이 있는데 짧게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근데 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오터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왜 하필 오터냐? 왜냐하면은 오터라는 이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이 사실 다른 언어의 데이터를 가지고서도 트레이닝이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오토를 만든 사람들이 그 중국 사람들이 하는 언어 이런 것도 트레이닝 데이터로 넣었고요. 뭐 스위스 사람들이 하는 영어 그런 것도 넣었고 그래가지고 그 언어의 여러 나라에서 쓰는 영어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언어들은 그 데이터가 이 시스템 안에 벌써 트레이닝으로 들어가 있고 어떤 언어들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 이제 그걸 당연히 이제 변수로. 트레이닝 네, 그래서 그거가 하나의 변수고 또 하나의 변수는 그냥 언어마다의 그냥 차이점. 그 순수하게 그냥 언어마다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언어를 쓰냐에 따라서 제2 영어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거기에 차이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트레이닝이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냐 그거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베리어블이 있는 거죠. 언어마다의 그냥 순수한 그 차이점 그리고 이제 어터라는 시스템을 만들 때 썼던 트레이닝 데이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베리어블이 있었는데 어터가 저희가 학습한 트레이닝 데이터나 어떤 출신의 영어들이 다 학습되어 있다라는 게 공개되어 있나요, 혹시?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그 마케팅에 쓰여요. 그 아, 주에서 오터에서 우리는 그래요? 네. 전 세계 영어 다 인식 잘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뭐뭐에 마케팅. 학습이 되어 있다. 맞아요. 그렇구나. 인도인이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군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마케팅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그 웹사이트에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해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찾은 게 그 트레이닝 그러니까 학습이 되어 있던 영어 그 버라이티들은 당연히 이제 퍼포먼스를 잘 하는데 그래도 언어 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그냥 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단순히 해드리고요. 학습 네, 데이터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여부뿐만 아니라 애초에 언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생긴다. 맞아요. 그리고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아주 특별하게 어떤 언어냐에 따라서 어떤 영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 규칙성이 그거를 이제 있어요? 발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음. 어떤 소리가 이 영어 뭐 한국 영어는 어떤 소리가 뭐 더 어렵고 대신에 다른 소리가 뭐 아랍 영어 쓰는 분들한테서 나오면은 더 듣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를 아니 그렇단 얘기는 단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습을 더 많이 시켜주느냐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네요? 그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그래요? 여기에서 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 요즘에 커머셜하게 쓰이는 이런 그 자동 음성 인식 시스템들은 그 소리 단위로 예측을 하거든요. 어떤 소리를 들으면은 이런 소리일 거다. 아니면 내지로는 어떤 단어를 들으면은 이 단어일 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에서 왔냐를 컨시더를 별로 안 해요. 네. 그쵸. 그래서 사람마다 발음이 다른데, 근데 어떤 소리의 다양성은 알지만, 근데 사람마다 어떤 소리를 어떻게 이렇게 프로듀스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요. 그거를 배울 그러니까 이런 블랙박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인이랑 대화할 때는 이 사람이 미국인인지 아니면 인도인인지에 따라서 똑같은 소리라도 아마 이 나라 출신이니까 이 단어 쓴 걸 거야 이렇게 추론하면서 듣게 네, 되는데 이 음성 인식 시스템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군요. 그냥 맹 소리만 듣고 다른 정보를 쓰지 않고 그래서 성능이 네, 낮은 경향이 있다라는 거군요. 네. 요즘은 그래도 그나마 이거는 있어요. 막 A라는 사람이 말하고 B라는 사람이 말했을 때 A랑 B가 다른 사람이다까지는 요즘 시스템이 잘해요. 그래서 같이 이게 누구인지는 한 명이 누가 말했는지 그 소리가 어떤 사람에서 왔는지 거기까지는 인식이 잘 되는데 그 A나 B나 그 특정 사람이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발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인식을 아직 잘 못한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럼 그걸 추정하는 모델이 하나 더 있으면 거기서 나온 변수까지 활용해서 음성 인식이 활용을 하면 더 정확도가 올라갈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서 로그인을 했느냐라든가 네, 아니면 이 사람이 쓰는 OS의 언어 정보를 본다든가 이런 정보를 활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재밌네요. 제가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결국에는 효용성의 문제이거나 쓸모의 데이터 확보의 문제. 문제, 예, 데이터 확보의 문제 정도로 들리는데,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속 요 얘기를 들을 때 생기는 궁금증 포인트는 데이터가 진짜로 충분히 반영돼서 학습된 것 때문에 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에러율에 대해서 그가 사실은 조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조금 정말 그것 때문에 맞아?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그 또 마케팅에 쓰인 그 얘기를 믿을 수 있느냐?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아. 모든 데이터가 어떻게 학습됐다라는 게 공개된 상태의 시스템이 아니고, 준게 아니니까. 예예. 그리고 또 그 모델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게 아닌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성이라는 게 그조차도 좀 블랙박스인 채로 우리 거 넣어서 '얘가 이런 편향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걸 추정해내는 결과물이 나온 거지, 어떤 뭐지? 이 ASR의 어떤 모델과 데이터의 학습 결과물들을 공평하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고려한 채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에 상의 이슈가 있다라고 보기에는 쪼금 이제 음. 연구의 제약상 요런 네. 레벨의 일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깐 그거는 쯔 맞아요. 그 네네. 지금 레이블링을 믿을 수 없는 상황 같은 거랑 비슷하네. 아니 근데 진짜 이 연구 때문에 ACR을 개발한 다음에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 그렇지. 그건 너무 커지고. 그러니깐요. 그래서 뭐 합리적인 연구 범위이고 잘 설계된 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약간 제약상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음. 지금 김 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감상에 대해서 더해 보면 그 부분까지 데이터나 고려하는 모델을 추가하는 게 그 성능의 향상으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왜냐면 그 모델이 돌아가는 곳을 전부 다 서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 서버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라든지 뭐 저 데이터 전송이라든지 등등등을 생각해 봤을 때 그 모델을 더 많이 키우는 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일이거든요. 빅스비에서 음성인식의 학습 인프라 다루시는 분이 제 직장 동료여 갖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GPU 쓰려고 그랬더니 학습용 클러스터로 GPU를 쓰려고 그랬었는데, 한 번 쓰는 빅스비에서 사용하는 전체 사용량을 한 개의 데이터 센터가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데를 썼대요. 음. 그러니깐 그러니까 박 박사 엄청나게. 얘기는 모델에 다른 피처까지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냐, 성능 향상을 위해서. 네네네. 줄여야 될 그러니까 판인데 이런 얘기인 거군요. 지금 음. 효율을 위해서 줄여야 될 판인데 그걸 늘려서 성능이 엄청 드라마틱하게 좋아지지 않을 그게 거면 할 일이 아니라면 맞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네. 그거를 이제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된 거니까. 그쵸, 그죠? 그쵸. 그거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이거를 확실하게 있구나라는 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용주님이 그 오터 개발한 그 회사에 인제 펀딩을 받아서 두 번째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성능 그 개선이 어느 정도 됐는지까지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게 의미 있는 업데이트 방향이냐. 그죠? 맞아요. 당연히 데이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네. 거기 근데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잠깐 또 네네. 다른 거를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 저희가 하는 연구가 연구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냈던 결론, 이렇게 사람들의 액센트나 발음에 좀 어댑트를 해주는,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은 굳이 많은 데이터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대신에 모델 자체를 재구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요즘 쓰는 커머셜 모델은 어떤 원리냐면은 딕셔너리 사전이 이렇게 있어요. 사전에 이렇게 단어들이 있고, 단어의 소리가 이렇게 엄청 많이 이렇게 스토리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 같은 단어에 단어마다의 대한 서로 소리가 다른 있는데, 소리. 네네. 근데 그게 사실상 모델을 잘 구성하면은 거기에 많은 데이터가 필요 없을 수가 있고, 대신에 소리 단위로 그냥 막 아, 이, 이런 소리 단위로의 데이터 쪽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좀 맞추기가 더 괜찮지 않겠냐. 왜냐하면 단어는 그냥 소리의 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리 레벨에서 잘 하면은, 그리고 그 소리 간의 뭐 언어학적인 어떤 그런 인터랙션 같은 거를 잘 섞어 놓으면은, 그러면 단어가 이렇게 사전에 없어도 어떤 소리가 날지 그거를 모델이 그냥 알고서 추론하면 이렇게 되니까. 추론하면 되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모델을
phone 모델이라고 하는데 phone이 이제 그 소리 단위를 이렇게 영어로 하는 게 phone이에요. 그 phone 모델들이 사실 어디에 쓰이냐면은 그 데이터가 별로 없는 low resource 언어들. 그래서 뭐 막 원주민들 미국에 있는 원주민들의 그 네이티브 언어들 그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쪽에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그런 아, 데이터가 별로 없는 언어들은 이제 그런 그 딕셔너리를 만들 만큼의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 단어마다 이렇게 어떤 데이터가 없으니까 대신에 소리 단위로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단어 단위를 예측을 한다. 거기에서도 많이 발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데이터가 많이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단어 가지고 우선이죠. 분석할 때 토크나이징해서 형태소 뽑아서 하는 것처럼 그죠? 음성에서도 말씀하신 phone이라는 단위로 최소 단위로 네. 뽑아 놓으면 전체 데이터 양은 줄어드니까 적은 데이터 가지고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주변 정보들을 피처로 넣으면은 모델 사이즈는 줄이면서 성능을 높일 수 있을 거다 이런 아이디어인 거군요. 네. 오 뭐 재밌네요. 조금 저도 음성 쪽 연구를 해갖고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생각난 걸 공유 좀 드리면 이 칼디라고 하는 ACR 모델 그 개발용 프레임워크가 있고 그쪽에서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방금 말씀하신 phone 데이터를 묶어서 만든 랭귀지 모델이에요. 아까 텍스트들의 랭귀지 모델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phone들의 조합이 어떤 단어야라는 걸 사전으로 만드는데 그걸 랭귀지 모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를 텍스트와 음성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자동으로 생성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오. 그거를 지금 용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부분을 사람이 수동 작성할 수도 있으면 그러면 더 적은 데이터일 때 유용하게 랭귀지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제 ACR의 음성인식 학습에 쓸모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뭐지? 각 언어, 모국어가 다른 영어에 대해서조차도 사실 앞에 그런 설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을 통해서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결론을 내신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네네, 네 맞아요. 네. 아, 예, 근데 일단 감사합니다. 이거는 쓸모는 사실 기업에서 생각하면 되고 언어학자들은 이런 문제가 있고 현상이 있다는 걸 발견해서 그죠? 보여주면 그다음 이제 개선할 아이디어들을 이제 찾는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이제 출발점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그렇게 그 왜 생각하시면 그죠? 네네. 아니 그냥 저는 출발점. 연구자는 거기까지만 발견해도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게 본분이기도 하고. 예. 제가 하나 궁금했던 거는 그 국가 간에 차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적 네, 간에. 그 좀 이렇게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느 출신자들은 네, 잘 안 들린다 뭐 맞아요. 이런 게 있나요? 네. 그래서 그 얘기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논문에 보면은 그 저희가 네네. 피겨가 하나 있는데 거기 피겨 뭐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겠지만 그 아 저희가 그 피겨에서 링크 공유해 드릴게요. 네. 네, 그 저희가 분석한 것 중에 어떤 걸 분석했냐면은 그 파오들에 관한 그러니까 아이어 그런 네. 것들만 봐서 거기에서 에러가 어떤 막 아만 힘들어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특정해서 본 아날리시스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쓸 때 대부분 이제 그 입의 앞 위쪽 그쪽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음성을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 이나 뭐 막 에나 이런 소리들을 그 시스템이 인식을 잘 못해요. 이나 그리고 에. 네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뭐 일본 사람들은 막 어나 오 이런 거를 잘 인식을 못하고요. 그리고 아 그 사람들이 인식을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네 그 나라 시스템이 사람들의 두 어려워해요. 발음을 잘 구별 못 한다라는 네. 거군요. 그래서 오. 네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 사람들의 제1 언어의 영향이 거기에서 끼치는 그런 거기에서 끼치는 영향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라고 나온다라고 추론하는 저희는 거군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모음의 특성이 그렇군요. 지금 오 여기 저희가 신기하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봤는데 네 지금 요 그림 말씀하신 거죠? 네. 네네네. 근데 그 오른쪽에는 레벨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이 인식 색깔로 등고선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무슨 뜻인가요? 이게 그 에러의 이제 그 음. 스프레드라고 수준?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색깔이 더 진할수록 빨간 에러가 많은 네. 건가요? 진할수록 거기에 에러가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이제 퍼센티지가 그 빨간색이 10%잖아요.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 안에 그 모든 에러의 10%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한 뭐 파란색 정도까지 보면은 한 반절 정도의 에러가 그쪽 부분에 집중돼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F1, F2라고 되어 있는 이 축은 이게 차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차원 네, 축소에서 맞아요. 나온? 그게 그 시그널에서 이제 물리적인 시그널에서 온 것을 이렇게 온 것에 이제 어떤 그런 베리어블인데 이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은 F1은 이제 그 우리 입의 그 하이트예요. 그 혀의 높이 그리고 네. F2는 혀가 앞으로 나왔냐 뒤로 갔냐. 아. 그래서 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아래와 전후. 위쪽 왼쪽 코너에 있잖아요. 그 E라는 소리가 그게 이제 혀가 이렇게 올리고 그리고 앞으로 나온 소리 E 아니면은 뒤로 가서 뒤로 나온 소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이 형태의 모양을 소리일 때 어느 극적인 경우에 에러가 많이 발생하느냐를 나타낸 표인 맞습니다.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표를 이해됐어요. 말씀하신 대로 생각을 해보면 뭐 IY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음을 각각의 나라의 사람들은 요런 정도의 성향으로, 그러니까 혀의 높이와 혀의 앞뒤의 정도의 방향의 위치로 발음을 하는데 그 발음 때문에 에러가 많이 난다, 많이 나지 않는다 같은 표가 지금 나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다르네, 모양이. 그러니까 당장 비교만 해봐도 여기 베트나미스랑 벵갈리가 어딘가요? 인도. 인도예요. 인도 여기 벵갈인 것 같은데? 예, 여기 E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요. 그쵸? 맞아요. 그치. 예. 이 F2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거야. 그래갖고 그리고 또 이 뒤에 있는 AA랑 UW도 굉장히 위치가 다르네요. 다른 나라들도 비교해봐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발음의 이렇게 특이성이 생기는 이렇게 나온다. 네네네. 벤갈리는 방글라데시 언어를 얘기하는 거네요. 지금 잠깐 찾아보니까.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위치를 잘못 방글라데시 잡았네. 사람들이랑 베트남 사람들은 같은 모음을 발음할 때 에러의 정도가 서로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아마 들리는 방식이 다르다는 얘기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소리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죠? 음성인식 시스템이 그걸 처리하는 수준이 다르다라는 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당장 코리안이랑 재패니즈만 비교를 해봐도 코리안은 IY 발음의 성능이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 발음을 잘 그러네. 못한다는 소리겠죠. 네. E 그러니까 같은 소리. 아니, 네이티브의 발음과 비슷하게 잘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인 것 같고, 재패니즈 같은 경우는 UW의 발음이 네이티브의 뭐 사람들과 비슷한 발음을 하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좀 다른 거긴 한데 이걸 보고 여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잉글리시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들과 비슷할수록 그 미국인들이 잘 들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추론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어랑 당연하지만 영어랑 더 비슷하게 말하면 더 잘 들리고 그리고 멀수록.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발음하냐에 따라서 음성인식 시스템이 더 어렵다, 더 쉽다 이렇게. 네. 우리가 그 얘기 맨날 하잖아요. 한국인이 영어를 잘하냐, 일본인이 영어를 잘하냐. 근데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도찐 개찐이다. 아니지, 다른 형태의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 둘 다 멀다. 아니죠. 이거는 보이네요. 퍼센트이기 때문에 에러율 여기 .044가 에러율인가요? 네. 이게 그 모든 이 전체 에러율? 모음 에러들이 전체 에러에서 모음 에러들의 퍼센티지. 모음이 아닌 에러들도 있는 거니까. 한국인이 좀 낫네. 더 아직 많이 에러가 나는 건가? 살짝 숫자가 더 많이 높으니까 에러율이니까. 근데 뭐 모음 발음은 통계적으로 한국인이 더 안 좋네. 기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 정도면. 그러니까 도찐 개찐이다. 뭐 연구의 본래 목적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런 용도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어느 나라 사람들한테 잘 들리는 그런 영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밌네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으로 이런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계획이 좀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제 주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게 되게 여러분들이 같이 진행하신 연구죠?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희 있는 과. 근데 1저자가 용준님 아니에요?
맞아요. 맨 앞에 이름이 이게 근데 제가 네. 주 연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 대학원에 관한 그런 시스템인데 저는 이제 지금 그 박사 과정 논문을 쓰는 단계에 거의 가는 그런 시기이라서 이런 프로젝트 컴퓨테이셔널 링구스틱에 관련된 프로젝트는 제가 그 2학년 때 시작했던 거고요. 그거는 이제 거의 아.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 음. 주 리서치는 이제 저는 언어 습득을 공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 저는 박사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 졸업 논문을 써야 되니까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3학년 거의 끝나가는데. 그래서 그래 세컨 가지고 랭귀지를 오. 영어로 학습하는데 가장 적합한 나이가 몇 살입니까? 어렵네요. 어렵지만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그 같이 그냥 가르치셔도 괜찮습니다. 그 아, 어. 짧게 두 언어를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두 언어를 한꺼번에 같이 가르쳐도 괜찮고요. 거기에서 하나 좀 나오는 차이성이 뭐냐면은 그 vocabulary size라고 아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있냐 그런 매트릭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엄마가 뭐 한국인이고 아빠가 뭐 미국인이다. 그래서 영어나 한국어를 같이 듣고서 자란 아이를 보면은 한 2-3 살까지는 그 아는 단어가 그냥 한국에서 한국말만 듣고 자란 아이보다 더 적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렸을 게 주 때는 언어를 같이 배우니까. 그래서 단어의 사이즈가 그 알고 있는 단어들의 사이즈가 좀 더 적은데 근데 이제 한 막 6살, 7살 정도 되면은 다 동등해져요. 그래서 그 크면 살짝 괜찮다. 초반에 그런 현상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뭐 걱정할 만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언어학 쪽에서는 네, 둘 다 바이링구얼이라고 하죠. 2개의 언어를 같이 배우고 자란 아이들. 그 2개의 언어를 같이 가르치는 것도 뭐 나쁜 점은 없다. 오히려 사실 한번 좋다고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더 나오세요. 한 번 더 나오셔서 요거 얘기만 이것도 되게 하시면 재밌는 제가 주제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모든 엄마들이 1시간 동안 그 지금 쳐다보거든요. 사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만드는 연구인데. 영어 유치원 과연 필요한가? 조기 해외 연수 적합한가? 이런 거지. 네. 아니 제가 네. 제가 업데이트된 수준은 바이링구얼이 항상 좋은 건 아니다까지였거든요. 근데 또 최근엔 또 얘기가 달라졌나 보네요. 네. 뭐 어. 전체적으로는 그 괜찮다가 쪽으로 많고 그리고 더 좋다가 그렇군요. 오히려 더 나쁘다보다 많은 네. 아하. 그 상황인 것 같아요. 영어 유치원에 붐이 다시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 유치원 과연 옳은가를 주제로 다음번에 한번 또 모셔야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엄마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을 거예요. 저보다 엄마들이 더 논문 많이 읽은 경우일 수도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재밌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용주님 최근에 진행하셨던 연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이게 주 연구이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사이드 프로젝트였다. 이런 충격적인. 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메인 연구 뭐 하고 계시는지 또 나중에 모셔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만들면 되겠네요. 말이에요. 네. 아유.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얘기 2부에서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또 소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리스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중간에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내용을 사실은 저의 식견으로는 다 완전히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듣기는 했지만은 왜냐면 저는 데이터 자라를 꿈꾸는 앨리스니까요. 네. 그렇지만 그 연구하는 이 과정에서의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되게 흥미롭게 들었고요. 마지막에 기억에 남는 건 사교육 시장밖에 기억이 안 남을 것 같은데 오늘 2부는 네. 네. 재밌는 이야기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주님. 네. 네. 박 박사는 어떠셨습니까? 네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처음 논문을 먼저 봤어요. 근데 먼저 보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반대로. 그래 갖고 '아 이거 잘못 봤다 괜히. 그냥 방송할 때 얘기하면서 들을 걸.' 그래 갖고 한참을 헤매다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정리가 좀 된 것 같고 덕분에 새롭게 연구하는 방식, 좀 창의적으로 연구 방법론을 만드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다시 그 생각도 한 것 같아요. 모델들에게 굉장히 방대한 데이터를 넣어서 어쨌든 모델이 알아서 하게 만든다라는 접근도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분야라든지 시스템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사람이
뭐라 그래야 돼? 매뉴얼하게 일부러 사람이 직접 휴리스틱하게 직접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때 생기는 지식들 생산이 여전히 무가치하지 않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 이제 뭐 딥러닝이나 모델들이 모든 학계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다 쓸모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표가 사실 이미지 인식기예요. 이미지 인식기는 사실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처음에 같이 일하셨던 분이 이미지 인식 박사셨는데 박사 졸업하고 나서 자기가 박사까지 얻었던 경험치를 단 한 개도 사용할 수 없게 됐어요. 딥러닝 때문에. 실제로 자기 박사 카테고리의 역량의 일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용준님의 필드조차도 사실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인 건 맞는 것 같고, 뭐 물론 새로운 브레이크스루, 새로운 돌파 연구들이 발생해서 이제 그것조차도 사람이 안 해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야 있겠지만 아직은 먼 길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남았고 그것 때문에 더 재밌게 연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다음 시간에 사교육 시장, 영어 사교육 시장 해주시면, 그러니까 그거를 다들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걸 알고 어떻게 키워드를 알고 있는 컨설턴트가 와서 그렇더라 같이 얘기하는 거가 퍼지는 거지. 정말 학술적으로 잘 정제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서 혹시 분야에 대한 소개 아니면 요즘 연구 방향이라든지 결과물들이 어떤 게 있습니다라는 소개만 해주셔도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소감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용주님 하신 연구가 어떻게 촉발됐는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전 그게 재밌었어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줌과 같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많이 맞아. 사용이 되었고, 그죠? 그 과정에서 국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음성 인식이 좀 성능이 다르다라는 현상이 발견이 됐고, 이걸 우리 연구해 보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게다가 잘 만들어진 코퍼스가 마련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런 그 세계의 변화와 흐름이 결국에 연구자들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참 재밌게 들렸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모셔서 재밌는 연구하고 계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용주님이 이렇게 연구를 하실 수 있었던 게 되게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어학도 공부를 하셨고, 그다음에 한국어와 영어와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들을 쓰고 계시고, 또 방법론도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신 거잖아요. 언어학에서 전통적으로 쓰는 방법론들도 알고 계시고, 최근에 데이터 다루는 사람들이 쓰는 이런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기술들도 갖고 계시고 했기 때문에 이런 융합 연구가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래서 다음에 모셔서 본인의 본 연구가 무엇인지를 꼭 들어봐야겠다. 진짜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용준님 오늘 1부, 2부 같이 녹음해봤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이번 2부에 논문을 학회에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설명할 기회가 진짜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대학원 그치. 생으로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많이 지루해하고, 근데 여기 데이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네, 잘 듣고 이렇게 네, 질문도 해주시고 그래서 네, 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네, 제 본 연구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흥미를 가져주셨다니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제 본 연구도 말할 의향도 있으니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좋습니다. 언어학 이렇게 언어학과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네. 아마 이 방송 듣고 언어학에 관심을 갖게 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 뭐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용주님이랑 컨택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같은 이제 서로 다른 전공에서 연구를 같이 설계하실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런 기회가 돼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꼭 다른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용주님을 또 모셔서 다른 연구 얘기들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앨리스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데이터 올릭은 더 재미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